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면, 자, 유일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박셀이 있고요. 아이캐스트, 아이캐스트가 있고, 자, 동국, 퍼스텍 이렇게 있네, 그죠? 자, 먼저 유일 로보틱스부터 잠깐 보시면, 자, 유일 로보틱스 어제 이제 로봇주 중에서 이제 창을 들어가서 오늘 좀 올라가지고 한 50% 조금 됐을 거, 한 2%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상가가 오늘 크게 이제 뜨지를 못했어요. 뜨지를 못하고 이제 요 앞전 고점, 여기 앞전 고점, 딱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장 초반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올 때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요 고점까지는 일단 가는 경우도 많아요. 요 고점은.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넘기는 거는, 그죠? 이제 이 상장 초반의 고점입니다. 여기를 넘기는 거는 뭔가 또 새롭게 좀 확실한 또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봇주들 보면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오늘 뭐 게임주들이 오늘 또 간만에 또 올랐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시장이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한두 개씩 뭡니까 빙빙빙 섹터를 순환매를 시키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게임주가 또 쉬겠죠. 그럼 또 내일은 또 다른 걸 또 땡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요즘 발생하냐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 시즌에서 어떤 한 종목이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을 다 땡겨버립니다. 다 땡겼다가 또 들어가면 또 처맞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기대치만큼 못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두드려 팹니다. 어떤 거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은. 실적 시즌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전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 그러면 땡겨버리거든요. 그럼 예상이, 그러니까 그 실적이 좋다고 예상이 한 번도 리포트도 안 나오고 그 회사에 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회사의 실적이 좋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탁탁탁 땡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날 땡기고 또 그 다음부터 또 한 달 동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어떻게 먹을 게 없고 밑에서 바닥에서 있는 거 그냥 잡고 이 순환의 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었죠. 어제 계속적으로 안 가다가 물론 살짝 올라왔지만 안 가다가 한 방 툭 던져버렸다면 어제. 오늘 이제 게임주도 안 가다가 카카오 게임즈 실적 나오면서 툭 올라버렸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시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50%까지 50%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캐스트 마지막으로 보면 이 종목은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일단 오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9.4%까지 일단 갔는데 여기 이제 한 100원 차이로 지금 1차 목표가가 체결이 안 됐어요. 5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 박스권을 지금 크게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죠? 일단은 쭉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 뺐다가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이제 반등을 하다가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이런 위치에서 그냥 갔다가 상한가를 이제 치었고 여기서 두드려 맞으면 얘는 이제 못 가고 그런 어떤 중요한 위치까지 지금 다다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 그대로 홀딩을 해 보도록 하고 오늘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 호실적 전망인 저평가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깔아 놓도록 해볼게요. 지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깔아 놓도록 하면 자, 이게 지금 23%까지 갔죠. 그러니까 23%의 매수는 못하고 20%의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소룰로. 자, 그래서 20%가 아마 8,710원일 겁니다. 8,010원. 그러니까 19.9겠죠. 그러니까 8,710원에 매수를 깔아 놓도록 해보고요. KPF라는 종목입니다. KPF.
자, KPF는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옛날에 한국 볼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한국 볼트라는 종목인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를 이제 석탄 테마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 테마주. 왜 이걸 GS 글로벌 KPF 석탄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석탄 테마주로 알고 있냐면 이 회사가 이제 이 KPF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습니다. 그 KPF 인도네시아 법인이 이제 옛날에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그때 붐이 불 때 인도네시아한테 이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석탄을 캐기 위해 가지고 설립한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망했죠. 망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래서 석탄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한국 볼트인데. 근데 이제 이게 석탄 테마로 가기에는 아주 억울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드디어 붙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날짜로 붙였고 뭐 붙였다가 이제 처맞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일단은 이런 차트는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로봇이 붙였어요. 로봇. 이 회사 자회사가 뭐냐면 SBB 테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47%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초박형 베어링, 초정밀 감속기 로봇 드라이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났어요. SBB 테크라고. 그래서 아마 연말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최대 주주가 이 KPF고 이 SBB 테크는 사실은 국내 대부분의 로봇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려고 용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SBB 테크는 이 초정밀 감속기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SBB 테크. 제가 이 유일 로보틱스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상장되고 있는 대부분의 로봇주는 적자다. 근데 유일 로보틱스만 흑자다 그랬습니다. 그 유일 로보틱스는 같잖아요. 그죠? 그 지금 이 KPF 테크의 자회사 SBB 테크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로봇으로 전혀 편제가 안 됐다가 석탄으로 편제가 됐다가 오늘 드디어 로봇으로 땡겨버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회사는 실적도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런 회사가 못 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올해 매출액은 8천억 보통 5천억 정도 나왔는데 8천억 58%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414억으로 애널리스트가 엄청나게 높게 잡았죠. 3,350%. 영업이익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350%가 나온다라고 뭐 획기적인 리포트를 그냥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어떤 리포트예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펀은 3배,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석탄 회사로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걸 로봇 회사로 보면 셰리 한번 들이대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차트 잠깐 보면 차트는 이 종목이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 붙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세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한국 볼트라 그래가지고 파스너를 만드는 파스너 이제 부채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 구조를 말하는 게 파스너인데 이 파스너가 30%고 자 이게 파스너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스너는 자동차 부품, 조선, 뭐 건설 이쪽에 다 사용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늘어난 모습이고 이제 올해 엄청나게 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요게 또 풍력 쪽으로도 테마가 엮여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정시키는 게 파스너죠. 자, 그래서 이 파스너 제품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게 파스너 적용 전후방 산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기계 플랜트 반점, 그러니까 모든 테마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근데 이 종목을 석탄 테마로 엮어버려가지고 주가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잡테마로 엮어가지고 못 간 거죠. 근데 이번에는 노보가 실적 테마로 오늘 갖다 당겼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한번 보니까 한번 급락 나왔다가 또 잡아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흔듭니다. 이 호가를 보면. 그런데 한번 들이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요즘에 종목을 이제 발굴할 때 또 주의해야 될 내용이 아무래도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과거에 볼트 시절에도 좀 들어봤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잊어버렸던 종목인데 새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그 실적 개선이 되는 것이 내용이 일단 업황이 뭐 좋아지는 그런 양상인 건지 또는 아니면 생산하던 아이템이 큰 어떤 시장을 많이 개척을 했다든지 그런 요인인지 좀 자세히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스느가 보시면 올해 2월부터 EU가 중국산 파스느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저평가됐고 이제 그런 영역인데 시장의 관심을 이제 전혀 방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SBB 테크가 47%나 보유하고 있는 SBB테크가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또 지분법 평가이익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주 석탄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한번 지금 가격 지금 방금 이야기드린 차트가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체결이 되면 9,600원 잡아보고요. 자, 2차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6,900원, 체결 안 되면 종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